저는 올해 65세 이순희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3명의 자식이 있어요. 큰딸 미영이는 결혼해서 아들을 두고 있고 둘째 아들 성민이도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막내딸 소영이만 아직 미혼이라 집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청소도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막내 소영이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며 자꾸만 웃고 있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재밌게 보나 했더니 밥 먹자고 해도 대답이 없더군요. 소영아, 밥 먹어야지.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아, 잠깐만요, 엄마. 이거 진짜 웃겨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어떤 남자가 나와서 말을 하고 있더군요. 금발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뭐야? 누구야, 이 사람? 지디예요, 지드래곤. 지드라공? 이름도 참 어렵네요. 용이 들어간 걸 보니 중국 사람인가 했더니 소영이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권지용이요. 지드래곤은 예명이고요. 한국 가수예요. 가수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수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훈아 오빠나 이미자 언니 같은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옷도 멋있게 화려하게 입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나훈아 오빠도 화려한 옷을 멋있게 입으시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스타일로 멋있더군요. 얘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재밌어해? 빅뱅이라는 그룹의 리더예요. 진짜 멋있어요. 엄마도 보세요. 빅뱅, 우주에서 일어난다는 그 빅뱅 말인가요? 참 요즘 젊은이들은 이름도 거창하게 짓는군요. 소영이가 자꾸 보라고 해서 잠깐 봤는데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무대에서의 모습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소영이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당연하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에요. 작사, 작곡도 다 혼자 하고 패션도 진짜 센스 있고 아티스트라. 요즘 가수들은 그냥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라고 하나 보네요. 작사, 작곡까지 한다니 그건 좀 대단한 것 같았어요. 나훈아 오빠도 직접 작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날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보, 소영이가 요즘 지드래곤이라는 가수를 좋아한대. 들어봤어? 지드래곤? 그게 뭔 이상한 이름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참.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뭐, 당연한 반응이겠죠. 우리 나이에 요즘 가수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그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소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가 또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길래 슬쩍 다가가 봤어요. 또 그 지드래곤 보는 거야? 네. 이번엔 콘서트 영상이에요. 무대 진짜 멋있어요. 콘서트 영상이라고 해서 봤더니 정말 화려하더군요. 무대도 크고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 혼자서 저 큰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 혼자 무대에 있는 거야? 네, 솔로 활동도 하거든요. 빅뱅으로도 활동하고 혼자로도 활동하고 그래요. 혼자서도 팀으로도 참 바쁘게 사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 그 사람을 보니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평범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말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나훈아 오빠가 은퇴한다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콘서트라는 걸 가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의 모습, 환호하는 관객들.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훈아 오빠는 은퇴를 하셨으니 더 이상 그런 감동을 받을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을 보니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진짜 한번 제대로 들어보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소영이가 이어폰을 건네주길래 한쪽 귀에 꽂고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좀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들어보니 묘한 중독성이 있더군요. 특히 멜로디가 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도 모르게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흥얼거리게 되더군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 취향과는 다른 음악인데 왜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더 궁금해졌습니다. 소영이가 없을 때 혼자 핸드폰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드래곤, 지디, 권지용? 결국 소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소영아, 그 가수 이름을 핸드폰으로 어떻게 찾아? 왜요? 엄마도 관심 생기셨어요? 소영이가 신이 나서 직접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유튜브라는 걸로 여러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노래하는 영상, 예능 나온 영상, 인터뷰하는 영상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당연하죠. 19년 넘게 활동했는걸요. 19년이나. 그럼 꽤 오래된 가수네요. 처음 봤을 때는 어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지드래곤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됐고 가끔 핸드폰으로 몰래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60 넘은 할머니가 무슨 젊은 가수에 관심이냐고 할까봐. 지드래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영이가 회사에 간 동안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색하는 것도 서툴렀어요. 지드래곤이라고 쳐봤다가 지디라고도 쳐보고 영어로 지드래곤이라고 쳐보니 더 많은 영상이 나오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더 놀란 건 이 사람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영상 설명을 보니 작사, 작곡, 프로듀싱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소영이가 퇴근해서 물어봤어요. 소영아, 지드래곤이 노래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야? 당연하죠. 엄마, 지디는 진짜 천재예요. 빅뱅곡들 거의 다 지디가 만들었고 솔로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천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천재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소영이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몇 곡이나 만들었는데? 수백 곡은 될 거요? 빅뱅으로만 해도 벌써 몇십 곡이고 솔로로도 엄청 많이 냈어요. 다른 가수들한테 곡 주기도 하고요. 수백 곡.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나훈아 오빠도 작사를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곡을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 같았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지드래곤 노래들을 찾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은 건 하트브레이커라는 곡이었는데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하트브레이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들어보니 정말 신기한 노래였어요. 전자음이 많이 들어간 세련된 느낌이면서도 중독성이 있더군요. 가사도 찾아보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사랑 노래들과는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에 들은 건 삐딱하게라는 곡이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삐딱하게라니. 그런데 들어보니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의미의 노래더라고요. 뭔가 용기를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크레용이라는 노래도 좋았어요. 밝고 희망적인 느낌의 곡인데 각자의 색깔대로 살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65세에 이런 가사를 듣게 될 줄이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빅뱅 노래들이었어요. 뱅뱅뱅, 판타스틱 베이비 등등. 엄마, 뱅뱅뱅은 정말 대박났던 곡이에요. 이것도 지디가 만든 거예요. 뱅뱅뱅을 들어보니 정말 강렬했어요. 처음엔 좀 시끄럽다 싶었는데 자꾸 들으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특히 뱅뱅뱅 하는 부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지드래곤과 빅뱅 노래들을 듣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다재다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직접 만든다니. 어느 날 청소를 하면서 무의식 중에 하트브레이커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뭔 노래야? 요즘 이상한 노래를 어디서 들었어? 아, 그냥 소영이가. 소영이가 듣는 노래를 왜 당신이 따라 불러? 나이 생각 좀 해. 65세가 그런 걸 좋아하면 되겠어? 나이 생각. 65세면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나이 때문에 좋은 음악을 못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 앞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어폰을 끼고 권지용이라는 곡을 들었어요.
지드래곤의 본명을 제목으로 한 곡인데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어요. 가수로서의 고민, 사람으로서의 고민들이 솔직하게 표현돼 있더군요. 이 사람도 힘든 일이 많았구나. 가사를 읽어보니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 생활 뒤에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이런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낸 거겠죠. 소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소영아, 지드래곤이 힘든 일도 많이 겪었나 봐? 네, 어릴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좋은 음악을 만드는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이 13살부터 음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정말 어린 나이부터 힘든 길을 걸어온 거네요.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일주일 정도 혼자서 지드래곤 음악을 듣다 보니 정말 이 사람이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르도 다양하고 각 곡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무엇보다 직접 만든 곡들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차마 이런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나이 값을 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콘서트는 어떨까?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지드래곤 음악을 듣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대박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해? 지리가 콘서트 한다고 발표했어요. 한독에서 콘서트예요. 콘서트. 나훈아 오빠 콘서트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떠올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콘서트라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의 모습, 환호하는 관객들. 정말 다른 세계 같았어요. 언제 하는데? 3월이요. 고원에서 해요. 엄마, 저쪽 가고 싶어요. 소영이의 들뜬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지드래곤의 콘서트는 어떨까? 유튜브로 본 영상들도 멋있었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표는 어떻게 사? 팬클럽에 가입해야 해요. 팬클럽 회원들이 먼저 살 수 있거든요. 팬클럽. 65세의 팬클럽이라니.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엄마도 관심 있으세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글쎄, 한번 보고는 싶은데. 엄마, 그럼 같이 가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소영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동했어요. 나훈아 오빠 콘서트 이후로 그런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소영이가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데. 콘서트? 또 무슨 콘서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 콘서트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 이상한 이름의 가수? 소영이가 가겠다는 거야? 당신이 가겠다는 거야? 소영이가요. 근데 저도 한 번쯤. 당신이? 65세 할머니가 무슨 젊은 가수 콘서트를 가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젊은 가수. 지드래곤을 그렇게 부르니까 뭔가 저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본 음악은 나이에 상관없이 좋았는데 나훈아 오빠 콘서트 갈 때는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건 다르지. 나훈아 선생은 우리 또래 음악이고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공연이야. 그런데 그 지드래곤인가 뭔가 하는 건 젊은 애들이나 보는 거잖아. 전통. 정말 나이가 많으면 전통적인 것만 봐야 하는 건가요? 좋은 음악은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거 아닌가요? 결국 그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너무 반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다음 날 소영이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아빠가 반대하셔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엄마, 왜요? 엄마도 지디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너무 반대하시니까 내 나이에 그런 걸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데. 소영이가 정말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엄마, 팬클럽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 같았어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영이의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지드래곤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무대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진짜요? 그런데 엄마, 지디 콘서트는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티켓팅이 정말 어려워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소영이가 그날 바로 팬클럽 가입을 도와줬어요. 지드래곤 공식 팬클럽이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도 지디 공식 팬이에요. 공식 팬. 65세에 공식 팬이 되다니. 뭔가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팬클럽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정말 신기한 세계였어요. 전 세계에서 지드래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여러 언어로 쓰인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엄마, 보세요. 정말 전 세계 팬들이 있어요. 정말로 글로벌한 팬층이 있구나 싶어서 놀라웠어요. 며칠 후 티켓팅 날짜가 발표됐어요. 엄마, 오후 8시에 티켓팅이에요. 티켓팅이 뭐야? 표 사는 거요. 온라인으로 표를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경쟁이 엄청나거든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표를 사려고 해요. 표 사는 것도 경쟁이라니. 나훈아 오빠 콘서트 때는 자식들이 대신 사줘서 몰랐는데 요즘은 이렇게 복잡한가 보네요. 그럼 우리가 표를 못 살 수도 있는 거야? 네. 솔직히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야 하고 운이 좋아야 해요. 그래도 도전해볼 가치는 있죠. 연습. 표 사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한다니.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단해요. 소영이가 토요일에 저와 함께 연습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앱을 깔고 터치하는 연습, 정보 입력하는 연습.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 핸드폰으로만 살 수 있어서 더 어려워요. 손가락으로 빨리 터치해야 해요. 엄마, 손에 힘 빼고요. 침착하게 하세요. 65세 손가락에는 빠른 터치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지드래곤 콘서트를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연습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언니한테 엄마 거 해달라고 해볼게요. 언니가 손가락이 빨라요. 며칠 후 어느 날 큰딸 미영이가 와서 저를 위해 티켓팅에 도전했어요. 제 핸드폰으로 제 계정으로 사야 한다면서 미영이가 제 핸드폰을 들고 티켓팅을 해줬어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고요. 오후 8시 미영이가 제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는데 저도 정말 떨리더라고요. 65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엄마, 시작이에요. 기도해주세요. 터치, 터치, 터치. 미영이의 손가락이 제 핸드폰 화면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화면이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앱이 느려지고 정말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자 엄마, 됐어요. 성공했어요. 정말? 네, 표 샀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65세에 처음으로 제가, 아니, 미영이가 저를 위해 티켓팅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지리 콘서트 가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미영이가 도와줘서 콘서트 표를 샀어요. 뭐? 결국 샀단 말이야? 네. 소영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소영이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절대 안 돼. 65세 할머니가 무슨 젊은 가수 콘서트를 가겠다고? 체면이라는 게 있지. 한 번만요. 호기심도 있고 미영이가 어렵게 표를 구해줬는데 안 된다고. 당신이 그런 데 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소영이 혼자 가든지 해.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아지고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럼 포기해야 하나. 며칠 후 소영이와 미영이가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시니까 우리가 작전을 세웠어요. 작전? 네. 엄마가 그날 친구 만나간다고 하고 우려 몰래 콘서트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해도 되나? 엄마, 엄마가 좋아하시는 건데 왜 못하세요? 하루 종일 몰래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찬성이에요. 아빠가 너무 편견이 심하세요. 엄마도 즐길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저를 편들어주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속인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죠.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결정하세요. 결국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65세에 처음으로 남편 몰래 뭔가를 하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지드래곤 콘서트에 몰래 가게 되다니. 몇 주 전만 해도 이름도 모르던 사람의 콘서트를 남편 몰래 보러 간다니.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반항하는 기분도 들었어요. 콘서트 당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떨렸어요. 남편을 속이고 나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됐거든요. 소영이가 미리 작전을 짜놨어요. 엄마, 그날 아침에 친구 만나러 쇼핑 간다고 하세요.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하고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요. 아빠는 토요일마다 다둥이인 가시잖아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콘서트 당일 아침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쇼핑 갔다가 저녁 먹고 올게요. 어디 갔는데? 명동 쪽에 백화점 구경하고 그러려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의심 없이 넘어가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65년 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소영이가 오전에 와서 콘서트 준비를 도와줬어요. 엄마, 오늘 정말 추워요. 콘서트장이 실내라서 완전 두껍게 입어야 해요. 실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겨울 날씨에 밖에서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는 걸. 진짜 추울 텐데 괜찮을까? 괜찮아요. 핫팩도 준비했고 온열조끼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소영이가 두꺼운 롱패딩을 꺼내더라고요. 이것도 입고 가세요. 완전 따뜻해요. 보기만 해도 두꺼운 패딩이었어요. 제 또래에서는 입지 않을 만큼 젊은 스타일이었지만 추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죠. 이걸 내가 입어? 네. 오늘은 무엇보다 보온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평소 입지 않을 옷들을 겹겹이 입고 나니 저도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에 고양시로 출발했어요. 소영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3월인데도 날씨가 이상했어요. 봄이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추워지더니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날씨가 왜 이래요? 3월인데 눈이 와요. 정말 이상하네. 봄 날씨인 줄 알았는데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서 정말 춥더라고요. 원래 봄 옷을 입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날씨라니. 콘서트장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3월 봄인데도 갑자기 눈이 날리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이상한 날씨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젊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아시아계는 물론이고 서양 사람들도 보였어요. 소영아, 저 외국인들도 지드래곤을 알아? 당연하죠. 지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 이상한 날씨에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밝고 설레는 얼굴이었어요. 3월 봄인데 갑자기 몰아친 추위와 눈발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드래곤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이런 갑작스러운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엄마 추우시죠? 차에서 잠깐 몸 좀 녹여요.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잠깐 몸을 녹이니 조금 나아졌어요. 이 노무 기집애는 한두 번 다닌 게 아닌 것 같네. 아, 들켰나요? 사실 제가 콘서트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 언제 갔었어? 작년에도 갔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웠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소영이가 콘서트에 대해 아는 게 정말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입장 시간이 되었어요. 소영이와 저는 각자 다른 좌석이어서 헤어져야 했어요. 엄마, 저는 저쪽 구역이에요. 엄마 자리는 이쪽이고요. 혼자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다들 친절해요. 그리고 엄마, 정말 추우니까 핫팩 꼭 붙이세요. 소영이가 핫팩을 여러 개 주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제 좌석을 찾아갔어요. 65세에 혼자 콘서트장에 앉아 있다니. 주변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거대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들. 나훈아 오빠 콘서트와는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그런데 정말 추웠어요. 핫팩을 붙이고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도 바람이 차가워서 이를 덜덜 떨게 되더라고요.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드래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 순간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눈이 계속 날리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이상한 3월 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65세의 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지드래곤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무대의 조명이 켜졌어요. 그 순간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는데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65년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 지드래곤이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카리스마가 남달랐어요. 멀리 떨어진 자리라서 전광판으로 봐야 했지만 그래도 무대 위에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음향도 엄청났고 무대도 정말 화려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드래곤 자신이었어요. 저 혼자서 저 거대한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구나. 나훈아 오빠 콘서트에서도 감동받았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무대였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뭔가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추웠어요. 3월 봄인데도 갑자기 몰아친 추위에 이를 덜덜 떨면서 봐야 했어요. 핫팩을 붙였는데도 손끝이 시렸어요. 하지만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 추위를 잊을 만했어요. 특히 드론 쇼가 시작됐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드론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멋진 얼굴을 나타내더라고요. 와, 저게 뭐야? 옆자리 젊은 친구들도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었나 봐요. 그 다음에는 로봇개가 나왔어요. 정말 로봇개가 무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는 건지. 무대 장치들도 계속 바뀌었어요. 번쩍번쩍한 조명들, 큰 스크린들, 특수 효과들. 정말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화려한 장치들 속에서도 지드래곤은 절대 묻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지드래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반가웠어요. 삐딱하게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스피커로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살아있는 음악이랄까. 그리고 관객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는 모습도 정말 장관이었어요. 중간중간 지드래곤이 관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말하는 것도 센스가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오늘 너무 추운데 와줘서 고마워요. 지드래곤이 이렇게 말할 때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어요.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고 손도 꽁꽁 얼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런 무대를 보는데 어떻게 중간에 나가. 관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다들 춥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크레용이 나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각자의 색깔대로 살아가자는 그 가사가 이런 상황에서 들으니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나도 내 색깔이 있는 건가. 65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이야. 홈 스위트 홈이 나왔을 때는 정말 관객들이 미쳐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GD의 Too Bad도 나왔는데 의상과 댄스 브레이크가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복잡하고 화려한 무대를 지드래곤 혼자서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관객들과 소통도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지. 안무도 정말 멋있었어요.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섬세하고 음악에 따라 몸짓이 바뀌는 모습이 정말 예술 같았어요. 무대 의상도 계속 바뀌었어요. 매번 다른 스타일로 나타나는데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어울리더라고요. 패션 센스가 정말 남다른 것 같았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제 몸은 얼어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어요.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니.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구나. 세대는 다르지만 좋은 음악과 무대가 주는 감동은 똑같더라고요.
마지막 곡이 끝나고 지드래곤이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벌써 끝나다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마지막 곡 갈게요. 그 말을 들으니 추위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마법 같은 밤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모두들 환한 얼굴이었어요. 춥긴 했지만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소영이와 만나서 차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어요. 소영아,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걸 보려고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하는구나.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죠? 재미있다는 말로는 부족해. 정말 감동적이었어. 집에 돌아가는 내내 여운이 남았어요. 65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콘서트를 다녀온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릿속에서 지드래곤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삐딱하게 멜로디가 나오고 빨래를 개면서도 Too Bad의 그 멋진 댄스가 떠올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65세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이야. 남편은 제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친구들과 쇼핑하고 저녁 먹었다는 말을 믿었나 봐요. 다행히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지드래곤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켜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드래곤 영상들을 많이 봤더니 추천 영상에 온통 GD만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더군요. 제가 본 영상을 분석해서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해 주는 거래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지드래곤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콘서트 영상은 물론이고 뮤직비디오, 예능 출연분, 인터뷰까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지드래곤이 어릴 때부터 활동한 영상들이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부터 무대에 섰구나 싶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범상치 않은 재능이 보이더라고요. 빅뱅 시절 영상들도 봤어요. 젊은 시절의 지드래곤과 멤버들이 함께 무대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리더다운 모습이 보였어요. 솔로 활동 영상들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앨범마다 다른 컨셉으로 다른 스타일로 변신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니.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드래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인터뷰 영상을 보니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성공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들, 고민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은 걸 겪었구나. 패션 관련 영상들도 재미있었어요. 지드래곤이 입는 옷들이 모두 화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패션 센스가 남다른 것 같았어요.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멋있게 소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드래곤이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만드는 모습, 가사를 쓰는 모습, 정말 진지하게 음악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예술가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발견할 때마다 신이 났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싶었어요. 어느 날은 지드래곤이 해외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정말 글로벌한 아티스트구나 싶었어요. 팬들과의 소통 영상들도 좋았어요. 팬사인회나 팬미팅 영상을 보니 팬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팬들이 더 좋아하는 거겠죠. 며칠 동안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 지드래곤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종합예술가라는 느낌이었어요. 소영이가 퇴근해서 와서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완전 덕후 되셨네요. 덕후가 뭐야? 팬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팬 말이에요. 덕후. 65세에 덕후가 되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엄마, 이것도 보세요. 소영이가 지드래곤의 다른 영상들을 더 보여줬어요. 제가 못 본 영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게 있어? 당연하죠. 데뷔한 지 19년이 되는데 얼마나 영상이 많겠어요. 19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거네요. 그동안 저는 이런 멋진 아티스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도 이어폰을 끼고 지드래곤 영상을 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콘서트에서 받은 감동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영상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즐거움을 65세에 느끼게 될 줄이야.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너무 자주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걸 남편이 눈치챈 거예요. 여보, 요즘 핸드폰만 들여다보네? 뭘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이것저것이 뭐야? 자꾸 웃으면서 보던데? 순간 당황했어요. 지드래곤 영상 보는 걸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재미있는 영상들이요. 다행히 남편은 더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이어폰을 끼고 지드래곤의 권지용 앨범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개인적이고 진솔한 앨범이더라고요.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화려한 무대 뒤의 진짜 모습을 보니 더욱 애정이 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비밀이 점점 커져서 저희 집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은. 지드래곤 영상을 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지드래곤 뮤직비디오를 틀어놨어요. 삐딱하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자꾸 볼륨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게 뭔 노래야? 또 그 시끄러운 노래 듣고 있어? 남편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게 뒤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핸드폰을 끄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아, 그냥 그냥이 뭐야? 요즘 자꾸 이상한 노래를 듣던데 그게 뭐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드래곤이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소영이가 들려준 노래예요. 소영이 노래를 왜 당신이 그렇게 자주 들어? 그것도 그렇게 크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좋아서 그냥. 좋아서? 65세가 그런 시끄러운 노래를 좋아한다고? 시끄러운 노래. 제가 듣기에는 전혀 시끄럽지 않았는데 남편에게는 그렇게 들리나 봐요. 시끄럽지 않아요. 좋은 음악이에요. 좋은 음악? 그런 게 좋은 음악이야? 우리 나이에 맞는 음악을 들어야지. 우리 나이에 맞는 음악. 도대체 몇 살이 되면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음악에도 나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음악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체면이라는 게 있지. 65세 할머니가 젊은 애들 음악을 듣고 있으면 되겠어? 체면. 또 체면 얘기네요. 제가 좋아하는 걸 왜 체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듣는 건데. 좋아해도 한계가 있지. 그리고 그 가수가 누구야? 이름도 이상하던데. 결국 지드래곤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드래곤이요. 지드래곤? 또 지드래곤이야? 집어치워. 나이에 맞게 우리 또래 노래를 들으라고? 우리 또래 노래. 또 나이 얘기네요. 음악의 나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정말 실력이 좋은 가수라고요. 작사, 작곡도 직접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오랜만이었어요. 왜 안 되는데요? 좋은 음악인데. 당신이 그런 거에 빠져서 어디 나가서 얘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해? 창피. 제가 좋아하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왜 창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창피하지 않아요. 좋은 음악을 좋아하는 게 왜 창피해요? 좋은 음악? 그런 게 좋은 음악이야? 시끄럽기만 하지. 들어보지도 않고 왜 시끄럽다고 해요? 정말 좋은 음악이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드래곤 음악을 시끄럽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좋은 음악이면 나훈아 선생님 같은 분들 음악을 들어야지. 그런 이상한 외국 음악 말고. 외국 음악이 아니에요. 한국 가수라고요. 한국 가수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나이에 안 맞는다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좋으면 듣는 거지. 나이가 중요하지. 65세면 65세답게 살아야지. 65세답게. 도대체 65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해진 틀이 있는 건가요? 전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좋아하는 대로? 그러면 가정은? 남편 체면은? 남편 체면.
제가 음악을 듣는 게 남편 체면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음악 듣는 게 어떻게 남편 체면에 영향을 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늙은 마누라가 젊은 가수 좋아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들 시선이 제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일인데요. 당신 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 일이라고. 가족 일.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게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는 건지.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가족 일이에요? 피해를 안 준다고? 요즘 당신 보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잖아. 하루 종일. 그렇게까지 본 건 아닌데 남편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많이 봐. 그리고 그 시끄러운 음악 좀 그만 틀어. 듣기 싫어? 시끄러운 음악. 지드래곤 음악이 정말 시끄러운 음악인가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악인데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러워. 앞으로 그런 거 듣지 마. 그런 거. 지드래곤을 그런 거라고 부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제가 뭘 듣든 제 자유 아니에요. 자유. 결혼하고 살면서 무슨 자유야? 나이 생각 좀 해. 결국 나이 얘기로 돌아오네요. 나이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은 정말 어색했어요. 남편은 계속 불만족한 표정이었고 저는 억울한 마음뿐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 65세가 지드래곤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이렇게 즐거운 걸 왜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지드래곤 영상을 봐야 했어요. 남편이 없을 때만, 이어폰으로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가 좋아하는 걸 지키겠다고. 이게 제 작은 반항의 시작이었어요. 남편과 지드래곤 때문에 첫 번째 큰 싸움을 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가 계속 어색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차갑게 대했고, 저는 억울한 마음을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큰딸 미영이와 둘째 아들 성민이가 함께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지드래곤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영아, 성민아, 너희 엄마 좀 말려줘. 왜요? 엄마가 뭐 하셨는데요? 미영이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요즘 이상한 가수 좋아한다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 지드래곤인가 뭔가? 남편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지디요? 엄마가 지디 좋아하시죠? 성민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냥, 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얼버무렸어요. 엄마, 지디 진짜 좋아하세요. 제가 티켓팅도 도와드렸거든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성민이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문제가 뭐가 아니야? 65세 할머니가 젊은 가수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안 돼요? 음악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미영이가 반박했어요. 나이가 있지. 65세면 65세에 맞는 취미를 가져야지. 65세에 맞는 취미가 뭔데요? 그런 규칙이 어디 있어요? 성민이도 가세했어요. 규칙이 어디 있냐고? 상식이야. 상식.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엄마 희생인데 엄마가 결정하시는 거지.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게 아니야. 체면이라는 게. 체면보다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하죠. 성민이가 끼어들었어요. 행복? 그런 걸로 행복해진다고?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네, 행복해져요. 엄마 표정 보세요. 요즘 얼마나 밝아지셨는데요. 미영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나요? 제가 밝아졌나요? 밝아졌다고? 오히려 이상해졌지.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아빠, 너무하세요. 엄마가 뭘 좋아하시든 엄마 자유잖아요. 성민이가 남편을 타이르듯 말했어요. 자유. 결혼해서 사는데 무슨 자유야? 결혼했다고 개인의 취향까지 포기해야 해요? 그건 아니죠. 미영이가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디를 알게 되셨어요? 성민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소영이가 처음에 보여줬어. 그래서 어떠셨어요? 음악이 정말 좋더라. 당연하죠. 지디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예요. 미영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너희도 아냐?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데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는 괜찮다는 거냐?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네, 완전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가 좋은 취미생이신 것 같은데요?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좋은 취미. 그게 좋은 취미야? 왜 안 좋아요? 음악 감상은 훌륭한 취미잖아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우리 또래 음악을 들어야지. 남편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또래 음악. 아빠, 요즘 60대는 옛날 60대와 달라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신데 새로운 음악 듣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성민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건 이런 게 뭐가 나빠요? 음악도 좋고 창의적이고 미영이가 지드래곤을 옹호했어요. 엄마가 평생 우리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만 하셨는데 이제 진짜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미영이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정말 그동안 제 인생이라는 게 있었나 싶었거든요. 엄마 인생? 가족이 우선이지. 남편이 여전히 반대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개인이에요. 엄마도 엄마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성민이가 강하게 말했어요. 살 권리. 정말 저에게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건가요? 권리? 무슨? 아빠, 정말 이상해요. 엄마가 음악 좋아하시는 게 왜 그렇게 싫으세요? 미영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싫은 게 아니라 체면이. 또 체면이에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소영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 모여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지디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아빠가 미영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그거요? 엄마 정말 좋아하세요? 같이 콘서트도 갔다 왔어요. 소영이가 무심코 말했는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콘서트? 아, 소영이가 실수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콘서트에 갔다고? 언제?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냥 언제 왔어? 지난번에 친구 만난다고 했을 때 저는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콘서트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빠가 반대하셔서. 반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아빠, 너무 심하세요. 엄마가 콘서트 한번 가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미영이가 저를 감쌌어요. 문제가 뭐가 아니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짓말도 아빠가 너무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성민이도 저를 변호했어요. 그날 가족회의는 정말 시끄러웠어요. 남편은 계속 반대했고 자식들은 모두 제 편을 들어줬어요.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제 자식들은 모두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것. 그날 밤 미영이와 성민이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왜요? 왜긴 왜야? 나이 같아. 나이값이 뭐예요? 제가 뭘 해도 제 자유잖아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지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65세,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가족회의 이후 몇 주가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해했지만 자식들의 지지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당당해졌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긴 했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않게 됐어요. 어느 날 지드래곤이 필리핀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지디가 필리핀에서 콘서트예요. 이번엔 실내 아레나라고 해요. 소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필리핀? 그건 너무 멀잖아. 엄마, 저번엔 좌석에 앉아서 봤지만 이번엔 스탠딩 VIP석으로 해봐요. 지디를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스탠딩. 서서 보는 건가요? 65세에 서서 보는 거야?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긴 하겠지만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휴가 내서 같이 가드릴게요. 소영이가 휴가까지 내겠다고 하니 감동이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여보, 지드래곤이 필리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가려고 해요.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필리핀? 그렇게 멀리까지? 네, 이번에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제가 뭘 하든 제 자유잖아요. 이전과는 달리 제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자유? 또 그 소리야? 네, 제 자유예요. 아이들도 다 찬성했잖아요.
아이들이 찬성한다고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당한 이유 말이에요. 남편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나이값, 체면 같은 말만 했지. 정말 정당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멋진 무대를 보면서 행복하다고요. 그런 걸로 행복해진다고? 네, 행복해져요.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보아 여전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필리핀 콘서트에 갔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요. 소영이가 현지에서 차를 렌트해서 콘서트장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차를 세우더라고요. 차선을 넘었다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내면 보내준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주변 다른 차들도 다 점선을 넘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만 잡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소영이가 영어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다른 차들도 다 차선 넘는데 왜 우리만 잡아? 이게 뭐야? 한국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어요. 소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계속 한국말로 소리를 질렀어요. 말이 안 되잖아. 불공평해. 똑같이 다들 하는데 왜 우리만? 그 경찰들이 저희 기세에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는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결국 그 경찰들이 기가 빨렸는지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소영이가 놀라워했어요. 부당한 건 부당한 거야. 나이가 많다고 당하고 살 순 없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더욱 기분 좋게 콘서트장에 도착했어요. 실내 아레나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시원했어요. 하지만 스탠딩석이라 서서 봐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65세에 몇 시간을 서 있다니. 그런데 지드래곤이 무대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정말 가까이서 보는 지드래곤의 무대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지디가 땀 흘리는 것까지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생생했어요. 필리핀 팬이 준 지디 얼굴이 잔뜩 달린 뜨개 목걸이랑 지디가 팬모자를 써주는 이벤트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지드래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도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특히 필리핀 콘서트장에서는 60대 심지어 70대 팬들도 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필리핀에서 만난 60대, 70대 팬분들은 영어랑 중국어로 얘기해서 말로는 소통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디의 상징 패션을 화려하게 하고 즐기는 눈빛을 보니 통하는 게 있어 보였어요. 지디를 보며 환하게 웃는 표정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마음이 편했어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같은 또래 팬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당신도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지드래곤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끼지 않고 적당한 볼륨으로 들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지드래곤의 크레용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아?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네, 정말 좋아요. 뭐가 좋은데? 음악도 좋고 가사도 좋고 무엇보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남편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도 한번 들어보세요. 편견 없이. 편견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시끄럽다고 이상하다고 하시잖아요.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드래곤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같이 앉더라고요. 이게 그 노래야? 네, 삐딱하게라는 곡이에요. 남편이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쁘지 않네. 그죠? 정말 좋은 노래예요. 가사는 뭔 내용이야? 자기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자기만의 길.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여전히 적극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바둑 둘 때 느끼는 재미를 나는 이걸로 느껴요. 좋아하는 마음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제가 답했어요. 남편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인정은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자유롭게 지드래곤 음악을 즐겼어요. 소영이와 함께 새로운 영상을 보기도 하고 다른 팬분들과 만나기도 했어요. 65세에 찾은 새로운 취미, 새로운 즐거움. 나이 때문에 포기할 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새로운 걸 좋아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남편도 이제는 제가 지드래곤 음악을 듣는 걸 모르는 척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완전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지금 저는 당당한 65세 지드래곤 팬이에요. 필리핀까지 가서 스탠딩으로 콘서트를 볼 정도로요. 나이 때문에 꿈꾸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아하는 마음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제 늦깎이 청춘은 이제 시작입니다.